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이제 그 보수의 새로운 게 트로이카 3명이 뜨고 있다. 보수의 그 새로운 트로이카. 원래는 이제 그 오세훈, 한동훈, 이준석이 이제 뭐 거의 몰락가는 거예요. 오세훈은 이제 그 선거법으로, 한동훈은요, 당원 게시판으로. 그게 심각하더라고요. 당원 게시판은 그 IP 주소가 핵심입니다. 아이디는 이제 그 한동훈 가족 아이디가 5개가 있고요. 아이디가 5개고, 요걸 가지고 그 IP는 인터넷 주소니까 어디서 글을 썼느냐는 거죠. 예를 들어 그 한동훈 집이냐, 의원회관에 한동훈 당대표실이냐, 이런 게 IP가 중요하잖아요. 근데 그 국회에서 IP가 높다, 이런 그 기자들 이야기거든요. 그럼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. 예를 들어 그 한동훈이가 지 이름은 뭐, 글 쓰는 사람은 한동훈, 홍길동, 서정욱 지 마음대로 써도 돼요. 그거는 지 마음대로 그 그런 이름 써도 되는데, 실질적으로 이제 그 누가 어떻게 썼느냐. 예를 들어 한동훈이가 뭐 가입한 적이 없고 한동훈 이름이 다른 동명이긴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동훈의 참모다, 한동훈의 여론을 관련 참모다. 그래서 한동훈의 그 당대표실 거기에서 컴퓨터로 계속 글을 썼다면 한동훈이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실제 그 IP 주소가 핵심입니다. 그러면 이게 그 한동훈이가 알았냐 몰랐냐. 실제 그 한동훈이란 닉네임으로 뭐 딴 사람이 막 글 썼다도 그 사람이 한동훈의 여론 관리하는 참모다. 이러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이게 대형 게이트로 터지는 거예요. 그래서 오세훈, 그 다음에 그 한동훈 당원 게시판, 오세훈은 명태균, 그 다음에 이준석은 뭐 정의한, 부산의 그 자작극 테러. 그러면서 이게 3명이 무너지면서 요즘 이게 그 정통 우리 보수의 새로운 트로이카가 뜨고 있다. 이런 이제 분석이에요. 그게 누구냐? 장동혁, 이진숙, 안철수입니다. 요즘 이게 그 새로운, 이게 괜찮아요. 지금은 경쟁자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. 보완제입니다. 보완제. 대체 전환의 경쟁 관계보다는 서로에게 그 힘을 보태주는 오히려 보완 관계에 있다.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. 여기 보세요.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가 중심에 있다고 치면요.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보수의 중심에 있다. 당대표니까. 여기 우측을요. 우쪽으로 좀 이게 그 보충해 주는 게 이진숙입니다. 우쪽으로. 그러니까 더 이게 그 우리 강경 보수 쪽에 이렇게 장동혁을 좀 채워주는 거죠. 물론 이제 뭐 어떻게 산수적으로 생각하면 야, 장동혁의 지지표가 이진숙한테 가는 거 아니야? 서로에게 뺏어먹는 거 아니야? 이래 보는, 이거는 이게 단견이고,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 파일을 키워버리는 거예요. 전체 보수 파일을 키우면서 장동혁도 뜨고 이진숙도 이게 뜨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그 상당히 보완관계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이진숙 의원이 그 5.18 토론회 한 거는 아주 이게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. 거기에 뭐 한동훈계인지 뭐 대안과 미래계인지 모르겠는데 몇 놈 미친 엑스들이 뭐 이게 당원 몇 놈이 몇천 명 되지도 않아. 전체 100만 중에 한 3천 명대 이놈들이 뭐 이진숙을 뭐 징계해라, 제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윤리위에 이건 말도 안 된다. 지도부에서도 이게 그 징계할 이유가 없다고 지도부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. 그런 게 말도 안, 이진숙한테는 이게 그 훈장을 주고 상을 줘야지 무슨 게 징계입니까? 오히려 이게 우리가 5.18을 이슈화시키면서 우리 이제까지 그동안 자유우파가 5.18 앞에만 서는 게 얼마나 작아지고 우리 스스로 이게 쪼그러들었잖아요. 이걸 이게 당당하게 5.18도 역사 법정에 올려놓고 한번 제대로 이게 검증해 보자는 거예요. 5.18은 역사지 이게 그 신화가 아닙니다. 신화와 역사는 달라요. 신화는 성역이죠. 근데 5.18은 역사입니다. 모든 이게 역사는 냉엄한 이게 검증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. 역사의 법정에서 수많은 이게 그 토론과 비판을 통해서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. 이걸 해낸 게 이진숙 의원이다.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이게 그 장동혁 중심에 있고 우쪽으로는 이진숙 의원이 상당히 그 힘이 돼주는 거죠. 서로. 그리고 이게 이제 중도 쪽으로 이게 힘이 돼주는 시너지, 이게 안철수입니다. 안철수가 뭐 아무리 해도 정통 보수는 아니잖아요.
그래도 그게 중도 이미지가 있거든요. 결국은 이제 그 한동훈이나 이준석이 안 되는데 실망하고 이탈한 오세훈, 한동훈, 이준석, 여기 실망하고 이탈한 사람들이 갈 때가 일단은 안철수로 좀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바로 장동혁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. 그렇다면 이게 그 중도 외연 확장에 안철수가 일정한 이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세 명이요, 지금 보수의 새로운 트로이카로 떠가지고 역할을 잘하고 있다. 장동혁 대표가 중심을 잡고 우쪽으로 이진수, 중도 쪽으로 안철수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안철수가 이게 그 한동훈이 보고 얼씬도 하지 말고 복당 안 된다. 그러게 그 한동계 자체가 386 운동과 똑같은 복당 운동권이다. 이러면서 이게 직격을 한 게 이게 큰 이게 영향을 한동계 완전히 핵폭탄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. 한동계에 이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. 안철수 공격이 안철수가.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트로이카가 떴다.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. 저하고 그 분석을 같이 하는 분이 장문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소개만 합니다. 저하고 그 분석을 거의 같이 하는 심규진 교수님이라고요. 심규진. 제가 이게 여러 번 이게 봤거든요. 토론회에서도 제가 심규진 교수가 주제 발제하고 제가 토론자로 국회에서 토론한 적도 있고요. 심규진 교수님은 이게 그 저하고 정치 견해가 일치하는 게 아주 많더라고요. 이분이 또 유튜브도 하니까 심규진 교수 TV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, 이분이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. 제가 보고 이게 깜짝 놀라.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하고 방송한 거하고 똑같아서 이진숙, 안철수에 대한 소고, 그러니까 이진숙과 안철수에 대한 작은 이게 그 고찰 이런 데 글을 썼는데요. 결론만 요약해놨더라고. 1, 2, 3 요약해놨는데요. 제가 이제 요약만 말씀드리면 전문 한번 읽어보세요. 관심 있는 분들은. 심규진 교수 TV입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진숙의 부상은 장동혁의 지지율을 잠시간은 더 보이지만 강성 우파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오히려 장동혁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보수 중심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. 아주 이게 타고난 분석입니다. 제가 앞에 말한 거 똑같잖아요. 타고난 이게 분석이에요. 이진숙의 부상은 장동혁의 지지율을 잠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강성 우파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오히려 장동혁 중심에서는 보수의 중심, 이준석의 우쪽에서는 이런 데 효과가 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안철수는 이제 그 오세훈, 한동훈의 이탈 지지층을 받아내는 저수지 역할을 하면서 장동혁이 직접 중도로 이동하지 않고도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완충지대가 될 수 있다. 이것도 이게 탁월한 분석이다. 안철수가 그런 게 역할, 완충, 중도 쪽으로 외연 확장. 장동혁이 직접 중도로 안 가도 세 명이 국민당에 뭉치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. 세 번째, 관건은 개별 후보의 몇 프로 지지율이 아니라 이진숙은 오른쪽, 안철수는 중도, 장동혁은 중간의 중심을 점유하는 분업 구조 속에서 누가 최종 구심점이 되느냐다. 이게 관건이다. 세 명이 지금은 서로의 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고 있다. 최종적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경쟁할 때도 있겠지. 그렇죠. 나중에 대선 때 정동혁과 안철수나 이진숙이 경쟁할 수도 있지만, 그러나 이게 지금은 상당히 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. 이 말입니다. 그 심규진 교수님 그 분석, 정말 이게 그 탁월한 분석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저도 똑같은 100% 공감을 하는 거예요. 앞으로 이게 그 보수에서 당분간은 이제 그 오세훈, 한동훈, 이준석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장동혁, 이진숙,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가 이게 그 주인공으로 트로이카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